고용인 채용 시 책임이 있었습니다. 자, 민사 책임. 자, 민사 책임 있었고요. 행정상의 책임, 그 다음에 형사 책임 이렇게 있었죠. 자, 민사 책임. 이거 뭐 했었어요? 민사.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이거는 손해배상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민사 책임과 관련된 부분은 손해배상 책임으로서 자, 연대 책임진다 그랬죠? 예, 이거는 자, 너도 책임지고 나도 책임지고 연대 책임을 진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나는 잘못이 없는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다? 네, 무과실이다 그랬죠. 무과실 책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사의 책임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구 행위로 본다? 개업공개사. 자,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자, 그럼 결국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개사 행위로 간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가 자, 등록 취소라든가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업무 정지가 있습니다. 이 행위를 누가 했다? 고용인이 했다. 그럼 결국 누가 등록 취소 업무 당한다? 네,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업무제 당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형사책임 이건 뭐였죠? 양벌규정이었죠. 양벌규정. 고용인이 이 법 위반해서 1-1, 3-3 행위를 했을 때 그를 벌하는 후에 누구도 같이 벌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도 같이 벌한다 그랬죠. 어떻게 벌해요?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관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만약에 1년 이하 징역 대 1천만 벌금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를 벌한 후에 얘는 자, 고용인은 1년 이하 징역을 하든지 1천만 원 벌금 물리든지 하고 그를 채용한 개업공개사가 돼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자, 직원 때문에 교도소 간다? 안 간다 그랬죠? 벌금형만 물린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두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양벌규정에서 자, 일단 양벌규정에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았습니다. 결격사유 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이거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양벌규정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은 게 있었죠. 어떤 경우에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았을 때. 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면 양벌규정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았다. 민사책임 진다. 자, 그렇죠. 뭐가 지니까 어쨌든 지는 거예요. 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았다. 행정사의 침 진다. 안 진다. 아, 진다. 이게 진다. 자, 그래서 민사책임 지고 행정사님 진죠? 뭐만 안 지는 거예요? 네, 형사책임만 안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사책임, 행정사의 책임은 진다는 얘기죠. 자, 면제되는 것은 형사책임만. 자,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제 마지막으로 뒤에 문제가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서 사례 문제 한번 보고 갑니다. 자, 일단은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을이 있어요. 을이 거짓 언행으로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을에게 3천만 원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요것만 정확히 앉혀가지고 정리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법, 중개사법 공부 다 했어요. 자, 봅시다. 소속공개사가 뭐 한 거죠, 지금? 거짓 언행. 뒤에 안 배운 것 같이 배울 거예요. 거짓 언행, 이거 뭐에 해당되죠? 네, 금쟁이죠? 금쟁이의 형벌 어떻게 되죠? 매무수거 1-1이죠. 1년 이하 징역 1천원 벌금. 자, 그러면 거짓 언행을 누가 했어요? 소속공인중개사 했죠? 소속공개사가 금쟁이 하면 어떻게 되죠? 형벌 1-1과 또 자격 정지. 그렇죠. 이게 지금 모두 다 떠올라야 돼요, 지금. 자, 봅시다. 소속공개사가 의뢰인에게 거짓말 해가지고 의뢰인이 3천만 원에 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도, 자, 이제 소속관계에서부터 보죠. 얘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당연히. 얘가 잘못됐으니까 얘 3천만 원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행정상의 책임, 뭡니까?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민사 책임. 자, 그 다음 행정상의 책임. 자, 일단은 소속관계사가 뭐 했어요? 금쟁이 했죠. 금쟁이 했으니까 행정처분. 아까 금방 했던 것 같은데, 행정처분. 자격 정지. 예. 소속관계사는 자격, 어떻게 되죠? 정지. 그 다음에 형벌. 1-1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그를 채용한 개업관계사 보겠습니다. 개업관계사는, 자, 얘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예, 3천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배상 책임이 있겠죠. 근데 얘 3천 원 배상해주고 얘 3천 원 배상해주면 6천만 원이잖아요. 그건 아니겠죠. 얘가 배상해준 만큼 얘 배상 책임이 어떻게 한다? 소멸되겠죠. 자, 얘가 만약에 다 배상해줬으면 얘는 배상 책임이 면해지겠죠. 자, 어쨌든 3천 원 배상 책임이 있고, 자, 배상해줬습니다. 3천만 원.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를 얘한테 도로 달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부상권 행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상의 책임, 고용인의 업무상에는 누가 일을 본다? 개업, 공익에서 일을 본다. 그러면 결국은 소속관계사가 거짓 언행했으니까 결국은 누가 거짓 언행한 것으로 본다? 개업관계사가. 그러면 행정처분, 예, 상대 등록수. 자, 개업관계사가 금쟁이면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수는 어디에 해당되죠? 업무정지. 업무정지에 해당되고, 자, 그 다음에 또 그를 벌하는, 왜? 누구도 같이 벌한다? 개업, 공익에서 같이 벌하죠. 어떻게 벌해요? 동제 규정된 벌금형을 구한다 그랬죠? 벌금형, 네, 1천만 원.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이렇게 되죠. 이게 양벌 규정. 자, 다만 요것만큼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을 때 요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그거죠. 소속관계사가 500만 원 벌금 먹었습니다. 뭐 벌금형은 나올 수도 있죠. 징역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럼 얘 소속관계사가 500만 원 먹었어요. 너도 500만 원 먹어라. 얘 500만 원 선고되나요? 그건 아니죠.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가할 뿐 동일한 벌금형이 부과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때 500만 원 먹었습니다. 양벌교사에서 먹었어요. 너 때문에 500만 원 날라갔으니까 도로내나 부상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가끔 이제 이게 부상권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알바, PC방 알바. 여러분 PC방 가서 거기 왜 담배 피거나 그러면 저기 과태료 이거 무는 거 알죠? 예, 10만 원 거. 그거 직원도 물어요. 사장도 물고. 직원도 못하게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무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를 사장이 무는 거를 직원한테 땡기는 경우 있어요. 그거 못합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어쨌든, 자, 이렇게, 두 가지 부분. 자, 요거는 구상권 행사할 수 없어요. 요거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자, 요게 중개사법의 종합적인 문제예요. 이거를 정확히 풀어내면 중개사법 하산해도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힘들 거예요, 요거까지 하기가.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다 풀어봤나요? 자, 봅시다. 자, 다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에 설명이다. 옳지 않은 설명을 했습니다. 1번에 소속관계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할 수 없다. 있어 없어요? 없죠. 본인 명의의 전세 또는 임대차로 사무소 확보해야 한다. 요거는요. 반드시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돼요. 다른 사람 명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전세나 임대차 소유하거나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있죠? 반드시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된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3번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본 5천만 원 이상 이어도 할 수 없다. 자, 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된다? 자, 여러분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있었죠?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된다 그래요. 얘는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자, 수익 남길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인 사회자 협동조합은 일단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네, 맞고요. 다 받으라 그랬죠? 공인중개사 이건 아니건 중개사무소 개설 등을 하는 자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된다. 예. 일단 기본적 조건이죠. 자, 봅시다. 이번에 다음 중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한 단계에서 중개업 영위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원 벌금에 처한다. 등록 신청한 단계에서 아직까지 뭐 안 했어요? 등록 통지가 안 됐죠? 그럼 이게 뭐죠? 무등록. 무등록은 형벌 3-3. 이번에 휴업 기간 중에 업무재개 신고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원 벌금에 처한다. 휴업 기간 중에 업무했어요. 어떻게 되죠? 이건 100만 원에 같아요. 휴업 기간 중에 업무하면 무등록인가요? 아닌가요? 휴업 기간 중이라면 아직까지 등록은 있죠? 등록이 유지되면서 휴업만 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무등록 아니다. 자, 그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등록이다 아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해요. 무등록? 일단 이것만 따지. 이거면 저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무등록이다 아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합니다. 무등록? 업무정지는 등록 없애는 거예요? 안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만 뭐 하죠? 정지하는 거. 등록은 그대로 있죠? 업무만 어떻게 한다? 정지하는 거죠. 그럼 무등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다만 기간에 업무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 절대 등록 취소에 해당될 뿐. 왜? 뭐는 아니다. 무등록은 아니다. 휴업 기간 중에 업무도 마찬가지죠. 무등록 아니다. 다만 업무재개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죠. 자, 3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계속하여 중개업을 한 자는 보수청권이 없다. 자, 얘는 등록 취소 계속 중개업했죠. 무등록이죠? 네, 얘는 보수청권 당연히 없죠. 무등록은. 자, 그러면 4번에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 통지를 받고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중개업한 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 무등록이죠? 무등록업자가 아니다 이거죠? 예, 뭐고 등록 통지를 받고 등록증 교부받기 전이니까 무등록업자는 아니죠. 맞는 내용이죠. 근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영위한 자는 등록을 취소해나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일단은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 무등록이죠.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죠. 3번에 다음 중 등록의 결격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에 해당한다. 자,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이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있는 소속관계에서는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정지기간 동안 결격사에 해당한다. 어쨌든 자격정지 기간 동안은 그 사무소를 나가도 당연히 결격사유죠. 자, 선고유예 받은 자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선고유예는 결격사 자체가 아니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관계에서는 그 정지기간 동안 결격사에 해당한다. 자,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유인가요? 아닌가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받았습니다. 자, 아까 소속공개사가 자격정지 받으면 그 정지기간 동안이 결격사유라고 그랬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유?
아니에요. 왜 아니냐? 업무정지 받았습니다. 영업정지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결격사유라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렇죠. 등록이 취소되는 연결돼 버리죠. 그러면 굳이 업무정지 할 필요가 없죠. 업무정지는 이제 영업정지 몇 개월 이건데요. 영업정지 몇 개월이 결격사유돼 그러면 결격사유되니까 등록이 어떻게 돼요? 취소돼 버리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냥 업무정지 자체는 결격사유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 뭐 하면 물론 업무하면 절대 등록 취소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하면 그 밑에 5번 보세요. 업무정지 처음 받고 폐업한 개업공개사로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업무정지 자체는 결격사유인데 폐업하는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등록 효력이 없어지고 업무정지 효력도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업무정지 기간 동안을 뭘로 만들었다? 결격사유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5번 부분이 일단은 부분. 자, 4번과 5번을 잘 보세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가 아니죠. 그런 업무정지 기간 중에 뭐 하면? 폐업하면 결격사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기억에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가석방된 자는 자녀행위 종료된 날로부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 가석방 되고 나서 자녀형이 종료되고 나서 그때부터 3년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금고상형의 선고를 받고 일반 사면 받은 자는 곧바로 개업공개사 될 수 있다. 예, 일반 사면 바로 개업공개사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금고상형 선고받고 형 집행 면제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개업공개 될 수 없다. 형 집행면제, 집행면제였죠? 집행면제. 남은 형을 면제시켜준다 그랬죠? 그럼 집행면제 받은 날부터 몇 년? 3년. 그래. 공인중개사 법령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이 법 위반하여 300만 원 벌금 이렇게 되죠. 자, 5번 보겠습니다. A군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 갑과 법인 을, 그 다음 을 법인의 분사무 책임자 병 및 소속공개사 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18회 때 기출 문제예요. 좀 오래됐지만 요즘 나오는 문제보다 더 까다로워요. 자, 봅시다. A군의 중개사무소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였죠? 법인인 개업공개사 을법인의 분사무 책임자 병, 소속공개사 정 이렇게 됩니다. 갑은 B군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갑이 누구예요? 개업공개사인데 어떤 개업공개사죠? 개인, 즉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죠? 그럼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는 분사무소 둘 수 없죠? 까다롭다 그랬어요. 이번에 갑이 B군의 임시중개소 설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원 벌금에 처한다. 예, 임시중개소를 금지되죠? 위반하면. 그 다음에 취소될 수 있나요? 취소해야 하나요? 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죠? 즉 상대 등록수 일단 취소될 수 있으면 이건 맞죠? 그리고 3-3이 아니고 1-1.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을이 B군의 분사무소를 두고자 할 때 B군 군사에게 병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군의 중개사무소 두고 있는 법인이죠. 그러면 B군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죠. 어디다가 제출해야 돼요? 그렇죠. 주된 사무소. A군이 주된 사무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을은 B, C, D군의 각 분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있죠? 주된 사무소인 A군에는 없죠. 그러나 나머지 B, C, D에는 설치할 수 있죠. 5번에 병과 정은
업무 개시 전에 연수교육 받아야 한다. 누구죠? 책임자. 소속공개청 뭘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네, 실무교육. 전 1년이네. 이렇게 되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5번엔 답이 4번. 답은 밑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공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 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부동산 중개를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는 누구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법률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개사 성명을 표기할 필요 없다.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등록증에 표기된 성명 표기해야죠. 5개 광고물 중 뭐랬죠? 자, 벽면 이용간판, 그 다음에 돌출 옥상을 했죠. 벽면 이용간판, 돌출 옥상, 이렇게 세 가지 성명 표기하라 했죠. 그러면 등록번호 표기할 의무 없죠. 자, 간판에는요 등록번호 표기할 의무 없습니다. 근데 등록번호가 어디에 들어갔죠? 광고. 네, 광고에 들어갔죠. 중개대상으로 광고할 때. 3번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을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예. 근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어떻게 돼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거 일단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뭐 허위 매물 광고죠. 요거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이걸 벌금으로 나오게 돼요. 과태료는 뭘로 바꿔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숫자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항상 앞과 뒤를 봐줘야 돼요. 숫자 딱 500만 원 나오니까 막권해서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틀린 경우 종종 있어요. 자, 4번에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에 철거를 명령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 없다. 철거 명령할 수 있고요. 철거 안 하면 대집행할 수 있다. 5번에 시도지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네, 없다.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도 뭐 맞긴 맞죠. 네,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것은 시도지사는 이거를 뭘로 바꾼다? 네, 국토교통장관. 자, 7번 보죠. 다음 중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토지의 분양을 대행하는 행위는 법인은 개업공개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토지의 분양을 대행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건 할 수 있죠? 해당이 됩니다. 자, 법인만이 못하는 거죠? 법인은 뭘 못해요? 일단, 자, 두 가지 제가 못하는 거 일단 했었죠? 토지의 분양된 법인 못하고 또 이사 도비업 못한다. 요거 두 가지 일단 그 체크하라고 했죠? 예, 그거.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뭐 있었죠? 주택과 상가. 그 두 가지에 대한 분양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경매 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알선 행위는 법인인 개업공개 업무범위에 속한다.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알선 할 수 있죠. 3번에 주택의 분양 대행은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의 분양 대행 법인인 개업공 업무 범위 해당되죠. 예. 주택하고 상가 해당되죠. 그 다음에 4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토지의 분양을 대행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 아니다. 자, 공인하고 부칙은요, 토지의 분양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부칙인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정보망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건 아니다.
자, 봅시다. 부칙개업공개서 업무지역은 기본적으로 어디예요? 부칙개업공개서는 사무소, 소재지, 특광도였죠? 자,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 도인데 정보망에 가입하면 그 안에 공개된 것을 중개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안에 공개된 것만 중개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정보망에 가입했다고 해서 업무지역 정보를 확대되는 것은 아니죠. 자, 8번 개업공개사 갑의 소속공개사 을이 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성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을인 병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 지금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요거 봅니다. 소속공개사가 거짓 언행으로 을인에게 3천만 원 손익이 끼쳤다. 소속공개사는 3천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돼? 배상 책임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사가 금쟁했으니까 자격 정지, 형벌 1-. 자, 거래처형개업공개사 3천 원의 배상 책임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고용인의 업무상의는 이 행위로 본다 그랬죠. 얘가 어떻게 된다? 상대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업무정지. 그 다음에 양벌 규정 적용돼서 얘는 1-1이지만 얘는 어떻게 한다? 1천만 원의 벌금이 되죠. 자, 1번에 을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자, 을을 자격정지 사유죠. 자, 그 다음에 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 벌금에 처한다. 예, 을 1-1 맞고요. 3번에 을이 징역형 또는 3번 보죠. 3번에 등록관청은 갑의 중개사무 개설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예, 얘는 상대 등록 취소죠. 상대 등록 취소니까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을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갑은 을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았더라도 벌금을 받는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그러면 벌금형 선고받지 않는다. 양벌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병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병이 누구예요? 여기 예, 의뢰인이겠죠? 예, 의뢰인 그거 보니까 지금 병은 이때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갑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을에게 청구할 수 있고 둘 묶어서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직원을 통해서 받았는데 손해가 났다 그러면 직원과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한번 손해배상 한번 청구해 보세요. 그것이 묶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주는 일단 37페이지 인장 등록 부분부터 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자, 일요일 날 기출문제 특강 몇 시부터 한다고? 9시부터 일단은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